로우의 장단점입니다. 이번 로우에서는 브론 브레이커와 오바 페미의 대립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레슬매니아급 대립처럼 느껴질 정도로 관중 반응이 뜨거웠으며 폴 헤이먼의 사이에 배치한 선택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는 세르데이 나이메 이벤트보다 큰 무대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 머니 인 더 뱅크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오스카이와 소울 루카 대 저지먼트 데이와의 경기도 이번 달 최고의 TV 경기 중 하나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 페미, 브론 브레이커, 페이스 투 페이스, 긴장감 넘치는 연출들 계속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제 이번 달 PLE가 없잖아요. 다음 달 머니 인 더 뱅크 정도가 지금 PLE고, 지금 뭐 PLE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올해 PLE가 예정된 게 2개밖에 없다. 공개된 게 예정된 건 많은데 날짜가 확정된 게 2개밖에 없어서 PLE가 이걸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세나메에서 하기엔 너무 큰 대진이다, 우리 이거 머니 인 더 뱅크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상 뭐 큰 무대가 머니 인 더 뱅크 하나밖에 남아있지가 않으니까, 서바이벌 시리즈 말고는. 그래서 머인뱅에서 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오바페미 브론 브레이커가 사다리 경기를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오바페미는 어쨌든 킹 오브 더 링 우승 권한이 아직 있으니까, 그죠? 머뱅 전에 하기엔 너무 큰 대진이야. 로우나 뭐 세나메에서 하기에는 너무 큰 대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또 오바페미하고 브론 브레이커의 세그먼트는 인스타그램에서 550만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550만. 그래서 로우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브론 브레이커, 오바 페미, 사실상 뭐 차기 오스틴, 차기 더락,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둘 간의 맞대결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바 페미가 브록 레스너에 이어서 또 한 번 돈이 되는 경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죠? 오바 페미는 진짜 전설이다, 무조건 WWE의 미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부랑 오바 경기하다가 브루스는 리드 난입해서 DQ로 끝나야지, 누군가 치면 안 돼. 벌써 저울이 기울면 안 된다, 좀 더 끌어야 된다. 그 말도 맞죠. 아마 뭐 누가 좀 이기면 3차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굉장히 돈이 되는 대진 같고, 머인뱅 아마 배치된다면 좋을 것 같다. 멋있어요. 진짜 큰 거 옵니다, 여러분들. 큰 거 와요. 네. 예전에 제이코파2 브론 브레이커도 비슷한 반응이었는데, 그죠? 그거는 뭔가 좀 안 해버리고 약간 이쪽으로 갔는데, 확실히 제이코파2 브론도 기대되지만 오바 브론이 더 돈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반면 블러드라인은 문제가 됐습니다. WWE는 제이 우소를 악역처럼 묘사하려 하지만 관중들은 여전히 그와 함께 이잇을 외치고 있으며 환호하고 있고, 제이 역시 이를 유도하면서 캐릭터 방향이 모호해졌습니다. 로만 레인즈 없이 월드 챔피언까지 올랐던 제이가 다시 블러드라인에 합류한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다음 주 솔로 시코아가 로만에게 넘겨지는 전개가 예정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솔로의 선역 캐릭터를 다시 악역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 다시 악역이란 뉴스입니다. 솔로 시코아가 다시 블러드레인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로우에서는 솔로가 로만 레인즈 앞에 서게 될 예정이며,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WWE는 애초부터 솔로의 선역 활동을 단기간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오는 11월 서바이벌 시리즈 워게임을 앞두고 다시 블러드라인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솔로가 로만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를 공격하거나 LA 나이트가 솔로를 구하면서 로만과의 대립으로 연결되는 전개입니다. 현재 솔로의 선역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다시 과묵한 악역 캐릭터로 되돌리는 것은 오히려 그의 상승세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게 또 문제인데, 이 제이우소 악역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지금 블러드라인은 회색지대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이팅하면서 환호받는 건 그렇다고 치고, 근데 뭐 이제 로만 레인즈 없이 월드 챔피언에 오른 제이가 블러드라인에 굳이 이 로만 레인즈 밑에 있는 게 설득력이 부족하다, 요거는 조금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솔로 시코아가 결국에는 가입방 경기를 졌잖아요. 제 예상이랑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죠. 저는 썸머슬램 경기를 솔로가 져서 가입방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서 그 가입방을 이기는 걸 생각했는데, 오히려 떠떠비는 제 생각이랑 반대로 썸머슬램은 이겼는데 가입방을 졌어요. 이러면은 사실 뭐 턴일 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데니얼 브라이언이 예전에 와이어 패밀리 들어갔던 것처럼 가입방을 져서 들어갔지만 뭐 몇 개월 뒤에 한 1개월? 데니얼 브라이언은 한 달도 안 걸렸을걸? 엄청 빨리 박차고 나왔는데, 솔로 시코아도 한 달 정도 온갖 핍박을 견디다가
샤바샤바 아이샤바 하고 뭔가 좀 그 그룹에 나오게 되는 궤도버 구도로 가지 않을까? 솔로시코아에게 이 그룹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료기는 역반응이 너무 심해서 빠르게 나오면 그랬지. 네, 솔로시코아도 지금 엄청 분위기 좋은데 사실 뭐 데니얼 브라이언만큼 빠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제이콥 파투에 가입하고 솔로시코아에 가입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솔로시코가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현지에 다시 악역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조금 섣부른 것 같다. 좀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일단은 이 다시 악역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LA 라이트가 솔로를 구해주는 약간 로맨스 느낌도 나긴 하는데 어쨌든 LA 라이트가 솔로를 구해주는 느낌이 가면은 LA도 살고 솔로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뇌절해서 진짜로 블러드라인에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입해갖고 막 온갖 핍박을 다 받아. 그러다가 이제 워게임즈 때 LA 나이트 팀을 워게임즈 때 상대해야 돼. 근데 그때 쿠데타 일으키면 좋을 것 같아. 워게임즈 경기 중간에 LA 나이트를 상대로 하다가 여기서 약간 턴패하는 거지. 솔로가 원래도 선역이었지만 대놓고 선역이 되는 거지. LA 나이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경기 중에 블러드라인을 배신하는 거지. 이렇게 가면 어떨까? 바티스타처럼 따봉 내리자고 리얼리언 크크.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파투도 가스라이팅해서 걔도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뭔가 블러드라인 워게임즈 경기 중간에 솔로가 막 갑자기 로만한테 따봉 때리면 도파민 터지잖아. 그래서 막 제이콥 파투를 막 흔들리는데 막 제이콥 파투가 막 흔들리더니 막 이 야라민 이지랄 문설트 날리고 로만한테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하려는 얘기는 똑같아요. 이 솔로 시코아는 결국에 로만 레인즈를 나중에 배신하고 다시 선역으로 궤도버 될 것이다. 그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 LA 나이트가 힘을 보태줄 수도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솔로 데니얼 브라이언처럼 와이어 패밀리 배신 때처럼 될까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워게임 경기 중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우리가 블러드라인을 지겨워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워게임 할 팀이 또 블러드라인밖에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피용피용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지금 좀 약간 솔로시코와 오랫동안 블러드라인에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유케시코와 선역시코와 로만을 이기지 않고도 울라팔라를 팬들의 팔찌까지 퓨퓨 인기가 너무 많아졌어. 그죠? 예, 인기가 너무 많아진 솔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이제 좀 있으면 제이우스랑 경기해야 되는데 너네 글러먹었네 선글라스가. 그래서 웨이드 베렛도 일어났네. 와, 이 팀을 아예 뺏었는데 이 정도면? 솔황 최고야. 아니 솔로 시코아 인기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우리 유튜브 채널에 솔로 칭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떠돌았던 이 영상으로 미루어 봤을 때 솔로는 선역을 해야 돼 라는 영상입니다. 근데 머리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진짜 우소즈 형제긴 하다. 솔로 시코아입니다. 지미 우소 아니에요. 집안일도 재밌게 하네. 귀여워. 왈레 매니아라고 유명 래퍼가 레슬매니아 시즌 때 레슬매니아 끝난 밤에 애프터파티 클럽 빌려서 하는 게 있거든요. 왈레 매니아라고. 거기에 솔로 시코아가 막 랩하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잘하고 엄청 흥이 많아요.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만 레인즈 계속해서 같이 있는데 너무 진지하지가 않다. 항상 진지하지가 않다. 솔로 시코아 다음 주에 일단은 블러드라인 가입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가입한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그 유쾌한 모습을 유지하게 되면은 좀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아니 솔로시코아 있잖아. 이 짤도 이 짤인데 아까 뉴스에 솔로시코아 짤 있잖아. 그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이거 있잖아. 이 짤 있잖아. 이거 거의 뭐 종교 수준 아니야 이거 진짜. 이 짤 찾았을 때 와 대박 이랬습니다. 솔천지. 그니까 아니 거의 종교 수준이야. 개멋있게 나왔어 이거. 약간 막 이 사람 손 한번 잡으면 병이 나을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죠. 이 사진 보고 띠용했습니다 진짜. 내가 틀렸네. 얘 스타네 이 생각했어요 진짜. 솔황의 봄은 왔다. 그니까요. 출마하나요. 솔로는 솔로로 다녀야 되는데 솔로 로만 따까리 다시 돼도 캐릭터는 유지했으며 제 생각에는 계속 유쾌함을 억제받지만 유쾌함을 계속 꺼내려고 해서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고 결국에 다시 선역으로 컴백할 것 같아요. 궤도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머니
브레인백 유력 후보가 솔황이 됐다. 크크. 아 그러게. 솔로 머뱅 들고 다니면 블러드라인 분탕 개재미스트. 근데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솔로가 먹으면 솔로는 그러면 챔피언이 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는데 솔로가 메인 로스터에 메인 챔피언십이 어울릴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한 단계 낮은 애들이 올라서는 그런 발판으로 머니 인 더 뱅크를 쓰곤 했잖아. 예전에 근데 에지가 머뱅하고 머뱅 넣어서 챔피언 됐을 때 고개가 끄덕여졌단 말이지. 펑크도 머뱅하고 머뱅 캐칭해서 챔피언 됐을 때 납득이 됐는데 근데 솔로 시코어가 가방 넣어서 챔피언 돼가지고 챔피언으로서 활동하는 그림이 그려져 머릿속에. 차라리 LA 나이트가 훨씬 더 잘 어울리지. 맞네 제이도 했잖아. 그러니까 제이라는 녀석이 천장을 많이 낮춘 건 인정인데 그거 사실상 WWE가 쓴 오답 노트고 그래서 제이우스 맨날 도전을 할지언정 다시 챔피언 되지 않는 게 사실상 WWE에서 쓴 오답 노트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짓을 또 한 번 할까? 솔로 시코어에게 그런 기회를 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머뱅 그럼 누가 따지? 트릭 머뱅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솔로보다 트릭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아?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트릭은 어쨌든 나중에 메인 이벤터가 어쨌든 될 애잖아.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무조건 메인 이벤터가 될 애거든. 트릭이 따면은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솔로가 따면은 글쎄 약간 이런 생각이야. 이런 느낌이야. 마이클 헤이즈 눈에 들어라 레슬러더라. 그것도 맞죠. 그래서 저는 진짜로 워게임 중간에 배신해가지고 개도보 되는 것까지는 돼도 워뱅 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워게임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워게임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요거에 대한 피로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워게임즈가 블러드라인이 거진 개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성부 워게임즈 블러드라인의 피로도를 호소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뭐 인정합니다. 예, 부정할 수가 없죠. 지겨울만 해요. 네, 인정합니다. 이제 슬슬 워게임을 버려야 할 때 점점 좀 지겹긴 해요. 아니 워게임은 근데 경기 방식 자체가 별로 납득이 안 돼 사실. 그 마지막까지 핀포를 못한다는 게 앞에 있는 전초전들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져. 거기서 어지간히 잘하지 않으면 재밌게 힘들어. 워게임은. 워게임은 전통적으로 룰이 이상했음. 차라리 그게 훨씬 재밌지 않아? 그 데드라인에 하는 거? 내가 중계하고도 기억이 안 나네. 아이언 서바이버 챌린지 맞아. 아서첼이 훨씬 재밌어. 아서첼이 너무 재밌습니다. 아서첼이 진짜 NXT 최고의 기믹 경기였어. 아서첼을 콜업시키고 워게임을 주자 다시. 차라리 그게 나을 듯 진심. 좀 많이 아쉬워요 지금. 링 2개 있는 것도. 그니까 워게임 좀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근데 뭐 메인 로스터 때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경기 방식 자체가 아예 콜업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긴 해야죠. 올해도 한다고 이미 포스터에 나와 있고 할 것 같아요. 네. Imagine this Wargames, 이 워게임을 상상해봐 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대되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예, 무엇보다 여기에 세스가 들어가는 것도 사실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워게임이 일단은 또다시 블러드라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기는 해요. 블러드라인의 워게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은 왜 선역팀이요? 그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퍼왔냐면은 별로거든? 별로인데 RT가 많이 됐어. 그래서 왜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퍼왔는데 여러분들도 딱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네요. 네.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넘어가겠습니다. 안 된다 이놈들아 라는 뉴스인데요. 진짜 안 돼요. WWE가 2027년 로얄 럼블을 앞두고 대규모 유럽 투어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1월 진행되는 로드 투 로얄 럼블 투어에 사상 최초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로우가 개최되고 벨기에에서는 최초로 스맥다운이 열립니다. 폴란드 그단스크에서는 WWE 최초의 이벤트가 열리며 영국 맨체스터 코업 라이브에서는 처음으로 WWE TV 프로그램이 개최됩니다. 이 외에도 2년여 만에 암스테르담, 8년여 만에 스웨덴, 10여 년 만에 헝가리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 돼. 이거 진짜 안 돼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유럽 투어.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사실 우리나라 팬들을 위해서라도 로얄 럼블 시즌, 레슬매니아 시즌이 좀 한국에서 그래도 볼만한 시간대에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중요한 로얄 럼블 시즌을 유럽 투어로 가버린다? 이러면은 저도 너무 힘들어요. 방송 준비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콜타임이 7시 반인데 제가 스맥다운이 9시 시작인데 7시 반에 대기하잖아요. 근데 유럽이면은 새벽 3시인데 1시 반에 대기해야 돼. 그러면 이제 1시 반에 오디오 테스트 30초 하고 3시까지 눈 떠 있어야 되잖아. 3시에 해갖고. 근데 또 문제인 게 스맥다운이 이때 3시간 체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방송한다 생각해봐. 사람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유럽 투어. 또 유럽 투어가 로얄 럼블 시즌에 하면 또 사우디 때가 또 레메예요. 그럼 또 사우디에서 로우도 하고 스맥다운도 하고 한단 말이야. 로우 스맥다운 레메 이틀, 로우 스맥다운 레메 이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우디에서 또한 4회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진 내년 로럼 램의 시즌이 최악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네. 아시아 좀 와라. 아 글쎄요. 일단은 넷플릭스의 지표가 아시아에서 굉장히 좋아야겠죠. 제가 코타키나발루 갔을 때 위클리 탑 10에서 1위였어요. 루우가. 근데 그런 현상이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크라운 주얼 어쩌나 라는 뉴스인데요. 올해 크라운 주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레슬보츠에 따르면 크라운 주얼은 여전히 2026년 WWE 라이브 이벤트 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WWE는 개최 지역의 실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WWE가 올해 남은 일정으로 공식 발표한 PLE는 머니 인 더 뱅크와 서바이벌 시리즈 워게임 뿐입니다. 이에 크라운 주얼은 10월 말이나 12월에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존 크라운 주얼 방식이 유지된다면 로만 레인즈 대 CM 펑크, 리브 모건 대 첼시 그린의 챔피언 대 챔피언 경기가 유력합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거 원문을 번역할 땐 별 생각 없이 번역했는데 지금 읽으면서 보니까 개최 지역의 실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사우디구나. 아 사우디구나. 아니 올해 로열 럼블도 했는데 호주로 가면 될 텐데 그죠? 어쨌든 간에 사우디구나 싶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크라운 주얼은 하긴 할 건데 언제 어디서 할지는 안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게 사우디에서 할 거라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우리 지금 당장에도 말 많잖아요.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이번 달 PLE를 안 해? 이번 달 PLE 안 하면 우리 뭐 봐?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실제로 머니 인 더 뱅크가 바로 다음 PLE인데 아직 날짜가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PLE 확정된 게 머뱅, 서바이벌 시리즈 이거 두 개밖에 없다. 이건 문제다. 이런 식으로 팬들이 좀 뿔이 나 있죠. 그래서 만약에 크라운 주얼이 열린다면은 우리는 로만 레인즈 대 CM 펑크, 오 리브 모건 대 첼시 그린 볼 수 있다. 로만 대 펑크 2를 또 볼 수 있나? 기대가 되는데요. 볼 수 있다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페이퍼뷰 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제가 추측컨대 WWE가 예전에 미국에서 싼 가격으로 지역을 돌면서 팬서비스 형식으로 페이퍼뷰 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티켓 가격을 일단 5배 쳐 올린 상태에서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낼 수 있는 가장 비싼 가격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머니 인 더 뱅크도 썸머슬램만큼 비싸진 않을 거야. 내가 아직 찾아보진 않았지만서도 머니 인 더 뱅크는 썸머슬램보다 쌀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페이퍼뷰 PLE가 미국 전역을 돌면서 순회 공연하다시피 하는 시간이 이제 끝났어. 왜냐면 서민들은 미국 전역을 돌면서 매번 돈을 낼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어. 그래서 얘네가 하고 있는 게 해외를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호주도 가고 유럽에서 PLE 하고 사우디에서 PLE 하고 옛날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도 돈 더럽게 막 매달 막 300, 400 겨우 벌면서 콜드플레이 온다 그러면 30만원 퍽 하면서 막 9만원짜리 티셔츠 사고 막 이러잖아. 그걸 지금 떡더비가 하려는 거야. PLE로. 그러다 보니까 PLE가 이제 가뭄 기근이 난 거야. 기근이. 우리는 그래서 집에서만 보는 사람이니까 PLE 언제 해 이러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열받는 게 매출은 더 좋다는 게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선 유럽 팬들 입장에선 와 파리에서 클래식인 파리 한다 이러면서 막 신나서 가잖아. 돈 없어도 막 4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티켓 사잖아. 그런 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PLE가 안 열리는 거고. 옛날에는 근데 아니었죠. 옛날에는 미국을 돌다가 인심 쓴다 캐나다 한번 간다 약간 이런 입장으로 완전 입장이 반대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PLE의 사이클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피니셔 교체설이란 뉴스인데요. 첼시 그린의 아나 골절로 페이타 인플루언서의 피니셔가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첼시는 스맥다운에서 펠런 헨리와 레이니 리드의 합동 피니셔 페이탈 플로스를 맞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병원에서 아나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브라이언 알바레즈는 프로레슬링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해당 기술 자체가 좋은 피니셔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 화면상 명백한 실수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진 만큼 WWE가 두 선수의 피니셔를 바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페이지 터널을 둘이 같이 쓴다고 보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 기술 통해서 부상이 있었던 건 맞으니까 아마 교체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 태그팀 챔피언의 마무리 기술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롤링 앙코르에서 아나골 골절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롤링 앙코르 자체가 로프 바깥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첼시 그린의 앞면에
스피닝 포함을 갈긴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포함이 뭐 손날에 맞았는지 엘보에 맞았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이 광대에 맞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여기 원문에도 써있지만 명백한 실수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여기 원문에도 써있잖아요. 근데 명백한 실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뒤로 잘 들어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탈 플러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 태그팀 피니셔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위험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간 건 잘 들어감. 그러니까 딱 아슬아슬하게 멋있게 들어갔지. 그래서 뭔가 이게 뭐 바뀔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현지는 그렇다고 합니다.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JCJ의 꿀밤이 부상의 촉진제 아니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뒤통수를 맞았는데 어떻게 안 하고 골절 되냐고. 첼시 그린이 자신의 부상을 업데이트했는데 빠르게 컴백하기를 기원하고 있지만 일단은 여전히 안화골절에 대한 데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통증이 있대요. 통증.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제가 번역하지 않은 뉴스 중에 뭐가 있냐면 부커티가 본인의 팟캐스트 호러페임에서 뭐라 했냐면 첼시 그린 자기야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잖아. 이제 무너지지 말고 안면보호 마스크를 하고 계속 달려. 이렇게 부커티가 응원의 메시지를 날렸기 때문에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첼시 그린은 하고도 남잖아요. 안화골절만 있는 거라면은 마스크 쓰고 하고도 남을 선수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100일 동안 방어전 안 하는 애들 많아. 첼시야 마스크 쓰자. 언데싱으로 다녀. 그니까 뭐 100일 동안 대충 뭐 태그팀 경기 뭐 6인 태그 이런 걸로 보호받으면서 활동하다가 뭐 어떻게든 유해무야 리브 모건처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나으면 방어전 한번 빡세게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다음 뉴스입니다. 챔피언도 져야지 라는 뉴스인데요. 로드독이 첼시 그린의 스맥다운 핀폴 패배를 옹호했습니다. 첼시는 썸머슬램에서 WWE 여성 챔피언에 오른 직후 첫 스맥다운 경기에서 곧바로 핀폴 패배를 당하면서 부킹을 둘러싼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로드독은 첼시를 무조건 상대를 압도하는 선수처럼 표현할 수는 없다며 그녀는 리플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캐릭터에 맞게 패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첼시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WWE가 또 다른 챔피언을 세워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는 지는 게 맞다. 첼시라는 캐릭터가 리플리처럼 강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챔피언님에도 패배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전 WWE 프로듀서 로드독이 전 직장 WWE 쉴드를 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뭐 이런 얘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면 이제 첼시라는 캐릭터가 워낙에 또 약한 캐릭터에 속하잖아. 그래서 이제 챔피언임에도 핀폴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는 저도 생각하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번 핀폴 패배 첼시 그린이 당하지 않았더라면 부상을 안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로드독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 첼시 그린이 핀폴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부상도 안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결과론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첼시 그린이니까 핀폴 당할 수 있는 거지. 그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첼시는 이해가 되는데 도미닉이 이해가 안 간다. 그렇죠. 도미닉은 근데 이미 좀 강을 건넜어요. 좀 약간의 징계성 연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SMS를 좀 적당히 했어야지. 그죠? 글자를 올려서는 안 됐었는데. 다음 뉴스입니다. 도미닉 묻어버리나 라는 뉴스인데요.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최근 WWE 부킹을 두고 사실상 의도적으로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미닉은 로우에서 드래곤 리에게 또다시 패배했으며 존 시나의 마지막 PLE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 메인 로스터에서 거둔 승리가 단 2번뿐인 것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특히 트리플 레아에서 메가 챔피언이자 주요 스타로 대우받는 반면 WWE에서는 좀처럼 승리하지 못하는 캐릭터로 활용되고 있어 도미닉이 두 단체 사이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 보도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거 요즘 뉴스 할 때마다 뉴스가 나와요. 그죠? 근데 뭐 나도 안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이번에 또 최근 소식이 업데이트 됐잖아. 로우에서 드래곤 리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도미닉의 전적에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도미닉 전적에 대한 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처참하던데 더티덤은 6월부터? 아니지 진짜야? 더티덤은 지금 6월부터 0승 12패입니다. 아니 근데 존시나 이겼잖아. 존시나 이긴 게 6월 후 아니에요? 존시나 이후로는 PLE 전패는 소리 아니에요. 그 말 같기는 해. 존시나 이후로 경기 다 졌다인 것 같기는 해. 이제 트리플 레아 제끼고 WWE 안에서는 다 졌다. 0승 12패다. 근데 저는 이게 뭐 사실 묵묵히 기다리는 자에겐 월드 챔피언을 찍먹이라도 시켜주잖아요. 막 9일이라도 시켜주잖아. 뭐 아니면 나중에 스맥다운 방송사 옮겼을 때 브록 레스너에게 15초 만에 지긴 해도 어쨌든 묵묵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찍먹이라도 시켜준단 말이야.
LA 나이트는 아직 연차가 안 됐어. 한 10년은 묵묵해야 되는데 LA 나이트는 아직 10년도 안 됐고 입도 털고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지금 도미닉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출근한다라는 짤을 SNS에 올린 이상 연패를 끊어주기에는 회사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얘가 뭐 바로 그게 저번 주에 올린 거예요. 저번 주 한 목요일인가?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출근한다라는 짤을 저번 주 목요일인가 올렸는데 그랬는데 당장 다음 주 오후에 얘가 출연해갖고 그 연패를 끊어봐. 그러면 사람들 막 조르딘 그레이스 뭐 LA 나이트 뭐 온갖 뭐 연패하고 있는 애들 있죠. 뭐 핀 벨러 막 자신의 입지에 불만 갖고 있는 나카무라 이런 애들 다 그런 짤 다 올린다 생각해봐. 너도 나도 다 올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 SNS에 그런 밈을 자신 SNS에 올리는 거는 그냥 배가 바깥에 나왔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갈가나도 묵묵히 엎드려 있는데 얘는 서서 레슬링을 하고 있잖아 그래도. 근데 그런 짤을 올리면은 업부킹을 주기가 좀 힘들어. 다운부킹을 줄 수밖에 없어. 갈가누는 모터시티 머신거지 나왔어. 아직 누워있다고. 그니까 그 친구가 원래 그것도 하잖아요. 물리치료사도 하잖아요. 알렉스 셸리가. 그래서 알렉스 셸리가 원래 일으켜줄 예정이었는데 알렉스 셸리 방출당해서 지금 물리치료사가 없어요. 일으켜줄 그런 입장이라서 갈가누 아직 묵묵히 엎드려 있는데 어디 팔다리 멀쩡한 놈이 말이야. 저지먼트 데이 출근길 리브모가 왜 이렇게 귀엽냐. 서양도 이런 어부바 문화가 있긴 있구나. 뭐 영화 드라마 봤을 때 어부바 하는 장면이 잘 안 나오니까 진짜 개 귀엽네. 뭐냐 왜 이렇게 귀여워. 돔돔 그러니 푸시를 못 봤지. 그니까 이거 완전 하렘물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거의 막 둘러싸여 있는데. 다음 뉴스입니다. 도넛만 먹는 신세라는 뉴스인데요. 블레이크 몰로가 아직도 메인 로스터에서 직접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어 자신의 상황을 직접 농담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몰로는 스포츠 바이블과의 인터뷰에서 포크로 도넛을 먹으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왜 레슬링을 하겠냐며 유쾌하게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NXT의 주요 선수였던 멀로를 메인으로 콜업하고도 아직 제대로 된 데뷔 계획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WWE 활용 방식에는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도넛 먹으면서 인터뷰하는 걸 찍었거든요. 도넛 먹으면서도 돈 벌 수 있는데 왜 내가 레슬링 하겠어?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신세를 좀 유쾌하게 자학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WWE도 블레이크 몰로를 버린 게 아니라 얘는 조르딘보다는 활용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조만간 나올 건데 등장씬을 점검하고 있다 라는 게 최근의 업데이트긴 하죠. 지가 묻었던 테이텀이 더 빨리 경기하겠어. 그건 사실임. 테이텀 다음 스맥다운에서 경기할 가능성이 있음. 또 블레이크 몰로는 나중에 자신이 타이틀을 거머쥐고 기회가 된다면 디바스 타이틀을 롤백하고 싶다. 내 벨트는 나비 벨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블레이크 몰로. 좀 블레이크 몰로, 첼시 그레인 이렇게 디바스 에라의 찬양론자들이 몇 명 있어요. 사라진 매드 드래곤, 일리아 드라고노프의 WWE 활용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드라고노프는 2026년 들어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WWE 텔레비전에서 마지막으로는 싱글 경기를 치른 것도 지난 3월입니다. 최근에는 아예 하우스쇼, 라이브 이벤트에도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WWE가 그를 위한 별다른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방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까지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향후 가능성을 둘러싼 추측일 뿐 실제 방출 계획이 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속 보도인데요. 가지마 유유라는 뉴스입니다. 일리아 드라고노프가 WWE와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소문이 부인되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드라고노프가 계약 연장을 거절했기 때문에 WWE가 그를 텔레비전에서 제외했으며 로얄럼블 이전에 회사를 떠날 수 있다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파이틀풀의 션 로스셉이 해당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직접 댓글 달았어요. 누가 그런 소리 해? 라고 그 루머에 직접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드라고노프가 장기간 WWE 프로그램에서 모습을 감춘 실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그의 가장 최근 경기는 지난 4월 스맥다운에서 열린 앙드레 더 자이언트 배틀 로얄입니다. 3월에 마지막 싱글 경기를 했고 4월 스맥다운이 마지막 텔레비전 경기입니다. 4월 스맥다운은 앙자베가 마지막 텔레비전 경기예요. 그래서 레슬매니아 시즌을 통으로 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뒤로 애프터 램의 이후로 아예 안 나왔죠.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얘 대체 뭐하냐 이런 이야기가 많고 방출되는 거냐 재계약을 거부한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사실 이런 루머가 뜬 소문이지만 뜬 소문이 나오는 게 무리수가 아닐 정도로 아예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SNS에 누가 헛소리를 썼는데 여기에 셜 로셉이 SRS가 직접 거기에다가 타레글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너 왜 거짓말 쳐? Why are you lying?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댓글을 썼는데 그거 굉장히 RT가 많이 돼 있고 셜 로셉의 그 댓글은 남아있는데 원문이 지워졌어요. 그 헛소리 쓴 사람이 호다닥 지웠습니다. 아 걸렸네 이렇게. 호다닥 SRS가 댓글을 달 줄이야 하고 그 원문을 지우고 런쳤습니다. 그래서 일리아가 어쨌든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 DM을 보내면 일리아가 보긴 하는데 제가 왜 안 나와? 이렇게 댓글을 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도 일리아 서로가 서로의 뮤즈니까 저랑 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일리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뭐 나카무라의 군단 새로운 군단의 멤버가 일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던데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가능성이 일리아의 가능성이 5% 정도로 보는데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컴백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나카무라 일리하면 좀 잘 어울리는데. 그니까 대륙을 넘어선 하드히팅 듀오 의문의 루차도르 드래곤 퓨리오스 등장. 그래서 일리아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스맥다운의 한 관객의 피켓인데요. 일리아 어디 갔어? 일리아. Where is 일리아? 일리아 어디 갔냐고 진짜. 3월 이후에 경기를 안 했습니다. 일리아가 이제 3월 이후로 싱글 경기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경기도 치른 적이 없어요. 그립다 그리워. 일리아랑 조르디는 나가리 간 건가요? 일리아 자꾸 놀러 다녀요. 일리아 그 한국계 약혼한 친구랑 계속 놀러 다녀요. 일리아. 계속 놀러 다녀. 해외를 계속 돌아. 얼마 전에도 무슨 고궁 갔던데 고궁? 유럽에 무슨 고궁을 간 것 같아. WXW도 보러 갔던데 그래서 언제 오십니까? 러시아 탄도미사일 드라구노프자요. 그니까요. 드라구노프자 언제 오십니까? 예, 빨리 오십시오. WSW가 또 본인의 그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죠 예전에. 그래서 오랜만에 리턴하러 간 게 아닐까 보러 얼굴 내비치러 간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 줄리아 일리아 그냥 방출시켜줘.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좀 저는 근데 WWE에서 잘하고 싶은 선수들을 WWE에서 잘하기를 응원해요. 줄리아는 WWE 꿈이 있기 때문에. 줄리아는 잘 될까? 일단 나와야죠.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줄리아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짤은 원문이 뭐라 써있냐면은 WWE는 줄리아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이거 유명하죠. 이거 기자회견인데 이거 한 3년 4년 전이에요 이게. 영어를 더 잘했어야지. 바케르는 영어 늘었던데. 근데 줄리아도 근데 키아나 제임스랑 이별할 때 아주 자신있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그먼트로. 나 이제 영어 잘해. 너 필요 없어. 라고 말했어. WWE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애다. 줄리아가. 떡더비가 근데 방치하고 있다. 마침 또 계속 피드 내리다가 줄리아가 연달아 나오길래 한번 퍼와봤고요. 줄리아가 이 정도다. 자리 없어서 못 나온다 라는 뉴스인데요. 조르딘 그레이스가 최근 WWE 텔레비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그녀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슬보츠에 따르면 스맥다운이 다시 2시간 체제로 돌아오면서 출연 가능한 선수와 스토리에 비해 방송 시간이 부족해졌고 특히 여성 선수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3시간 체제에서는 태그팀이나 다인 경기 등을 통해 여성 선수들을 추가로 출연시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조르디는 현재 부상에서 회복해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가 있으며 심지어 렉싱턴에서 이동했다가 아무런 출연 없이 귀가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조르딘 그레이스가 지금 멀쩡하다. 부상 회복했다. 떡더비도 얘를 버릴 생각은 아니다. 근데 진짜 자리가 없다 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 게 지금 매주 제이드 카길과 아이들 페이타 인플루언스 이게 지금 악의 축 이 6명이 국밥으로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샬렉사에다가 테이턴 팩슬리 3명 그룹에다가 티파니도 나와야 되죠. 첼시도 나와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2시간의 스맥다운에서는 여성에게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초과할 정도로 여성에게 시간을 많이 주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르딘 자리가 없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은 스맥다운 여성 디비전을 저는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막 엄청 100점 이건 아닌데 지금 보면은 샬렉사에다가 테이텀 여기 3명에다가 페이타 인플루언서도 3명이죠. 카길과 아이들도 3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티파니하고 첼시 그린 절친 듀오 여기에다가 해갖고 사실상 여성들이 스맥다운에서 똘똘 뭉쳐서 군단 체제로 신일본 마냥 군단 체제로 어떻게든 이 2시간 스맥다운에 최대한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맞물리고 있는 이게 100점짜리는 아니어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얘가 좀 과부할 정도임. 그니까
보니까. 그래서 조르딘의 자리가 없다, 조르딘이 못 나오고 있는 게 말도 안 된다, 이거 좀 저도 조르딘이 안타깝긴 합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자리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긴 합니다. 스맥다운을 중계하고 있는 입장에서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좀 해보려면 해볼 수 있겠지. 근데 틀린 거는 또 아닌 것 같다. 뭐 어떻게든 조르딘이 나오려면은 머니인더뱅크 출전권 경기를 통해서 이기든 지든 엄청난 기량을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각본진이나 관객들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어야 되지 않을까. 전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머니인더뱅크 출전권 경기가 있겠죠? 거기에 조르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기든 지든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르딘을 좋아하기 때문에. 페이지는 현재 소속이 FA인가? 오,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스맥다운에서 활동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긴 합니다. 근데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성 태그팀 챔피언은 양 브랜드를 모두 오갈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레슬매니아가 이제 WWE 데뷔였잖아요, 페이지가. 그래서 WWE 첫 시작을 WWE 태그팀 챔피언으로 했기 때문에 로우 소속일지 스맥다운 소속일지는 실제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뭔가 뉴스가 죄다 못 나온다 뉴스다. 아, 맞죠. 벨러도 못 나왔는데, 그니까 벨러 못 나온 건 좀 선 넘었죠. 근데 확실히 한국도 그렇고 현지도 그렇고 핀 벨러 단인 존재하긴 하거든요. 근데 한준 단인이라고 보기에는 생각보다 규모가 큰 것도 맞아. 그래서 벨러가 스맥다운에서 연승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매주 나올 급은 또 아닌 건가? 근데 맞죠. 내가 이 얘기 해드릴게요. 이건 비밀인데, 이건 비밀 이야기인데, 진짜로 있잖아요. 저번 스맥다운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한 얘기지만, 이렇게 중계하다 보면은 WWE 프로듀서가 저희한테 지시사항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번에 아이템 45, 46, 47은 죽었어요. Everyone, 아이템 number 43, 44, 45 is dead.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3개의 세그먼트가 날아간 거야. 3개의 세그먼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세그먼트도 포함되어 있지, 그 아이템 중에. 그래서 이제 런다운이라고 해서 WWE의 모든 전개 순서가 써져 있는 서류가 있어요. 런다운이라고. 그 런다운이 3개씩 날아갑니다. 근데 그 광고 타임 끝나고 나서 쇼에 또 들어갈 때도 또 2개가 또 날아갔대. 그 다음 광고 타임 지나가서 또 4개가 날아갔대. 그러니까 진짜로 역대급으로 많이 날아갔어요. 세그먼트가. 이번 스맥다운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뭐 세그먼트 넘버 뭐 몇 번 is that 이런 방송 문구가 헤드셋에 울려 퍼지는 게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 스맥다운은 진짜 한 15개 날아간 것 같아. 엄청 많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경기가 오버런 됐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감히 말하건대 역대급으로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핀벨러의 세그먼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까지는 비하인드,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